자, 여러분들 등차 수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일반항에 대한 식을 가지고 다양한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자, 그리고 등차 중항의 성질을 이해한다라는 목표가 있죠. 자, 우리 문제 두 개를 풀어볼게요, 한번. 자,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응용하는 건데, 문제가 조금 난해하게 나와 있어요. 자, 제 다섯 번째 항, 제 5항이 13이고, 제 10항이 33이다 라고 합니다. 이 문제 되게 불친절한 거예요. 왜냐면은, 첫째 항, A1도 니들이 알아서 구해. 자, 공차 D도 니들이 구해라. 이렇게 주는 문제예요. 즉, 우리가 구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식을 두 개를 한번 써볼게요. 우리 지난 시간에 등차 수열에서 일반항은 자,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라는 것을 n-1만큼 더해준 거다 라는 의미를 배웠죠. 자, 여기에서 다섯 번째 항, 열 번째 항에 대한 식을 쓰는 거예요. 자, 다섯 번째 항은 n자리에 5가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은 첫째 항은 아직 모르지만 자, 5가 들어가면은 괄호는 4가 되겠죠? 공차를 4번 더한다 라는 의미예요. 자, 되세요, 여기까지? 그니까 A1하고 D를 우리가 구해야 되는 이렇게 막 식세어갖고 연립하고 그래야 되는 문제예요. 자, 10항, 제 10항은 10번째 항인데 그러면은 얘도 마찬가지로 n자리에 10을 넣으면은 A1, 자, 첫째 항 더하기 10, 하나 빠진 9죠, 9, 9번. 자, 공차를 9번 더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식 두 개를 여기까지 세울 수 있는가가 되게 중요한 역할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의 최종 목적은 A1하고 이 첫째 항 A1하고 공차 D를 구하는 건데 자, 식 두 개가 있습니다. 구해야 되는 미지수도 두 개가 있고요. 그러면은 연립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연립을 할 때 지금 숫자로 준 얘네 13, 33을 대입을 해볼게요. 자, 다섯 번째 항이 13인데 첫 번째 항 더하기 공차 4번 4D. 자, 열 번째 항은 33인데 첫째 항 더하기 공차 9번 9D. 요거를 연립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쫙 괄호를 딱 크게 써갖고 빼볼게요. A1을 없애주고 싶어요. 첫째 항을. 그러면은 13에서 33을 빼면 마이너스 20 되겠죠? 자, 그리고 첫째 항 없어집니다. 자, 그리고 4D, 위의 숫자 4D 식에서 9D를 빼버리면은 마이너스 5D가 나와요. 그러면은 양변을 마이너스 5로 나누면은 D는 4가 나오겠죠, 그쵸? 공차 4였던 거예요. 자, 그러면은 D를 여기다가 대입을 하세요. 4를 대입을 하면은 13은 첫째 항 더하기 16이었기 때문에 자, 첫째 항 역시 16을 이항시키면서 구해집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마무리를 안 한 이런 상태죠. 여러분들은 끝까지 마무리를 잘 해주셔야 돼요. 자, 일반항식을 구할 때 자, 일반항이라고 하는 거 여기 있죠? 이 식이죠? 그러면은 우리 첫째 항 공차 힘들게 뼈 빠지게 구해놓고 그냥 가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대입을 해주시면은 자, 전체 마무리 일반항은 첫째 항 더하기 n-1의 공차 4예요. 자, 여기까지 써주셔도 좋고 나는 도저히 깔끔해서 이걸 눈 뜨고 볼 수 없겠다. 4n-4. 자, 이렇게 쓰면은 숫자끼리 4n-7 여기까지 써주셔도 다 맞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불친절한 문제는 여러분들이 미지수 두 개를 두고 연립을 하셔서 풀어야 되는 문제다라는 거예요. 자, 이 밑에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X, Y, Z, W 막 나오고 있어요, 문자가. 자, 이때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룬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거를 막 이렇게 숫자 막 대입해갖고 막 이렇게 계산하려고 하지 말고, 자, 우리는 이제 고딩이잖아요. 그죠? 어엿한 고2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등차 수열답게 첫째 항 19 이렇게 수준 높게 써주시고, 자, x는요. 첫째 항에다가 우리 공차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등차 수열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첫째 항에다가 자, 공차 한 번 더한 거고, y라는 놈은 자, 첫째 항에다가 공차가 두 번 더해진 19 더하기 2d예요. 자, 그런 모양으로 봤을 때, 자, 우리 ZW 얘네 막 열심히 쓰면요. 3번 더했고, 4번 더했고, 34죠? 자, 34는 19에다가 5번 공차를 더했습니다. 자, 미지수가 막 있는데 이 마지막 식에서 D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19를 이항시키세요. (15예요) 그죠? 계산하면 15예요. 즉 D는 3이 나와요. 공차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숫자끼리는 3씩 간격이 되는구나. 그러면은 3씩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죠? 즉 x는 19 더하기 3, 22. 자, y는 19에다가 6을 더해도 돼요. 그죠? 25. 자, 여러분들 3씩 늘어나는 관계이므로 28, 31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막 대입을 하려고 하지 말고 식으로 한번 써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뒷장으로 넘어갈게요. 등차 중항이라는 말이 나오네요. 그죠? 자, 가끔 친구들은 등차 중앙 이렇게 오해를 하는데, 앙 귀여운 척 하지 말고 등차 중항을 항입니다. 항. 자, 세수가 등차 수열을 이룰 때 세수 사이의 관계를 생각해 보자. 자, 1, 3, 5, 17, 4, 2, 5, 8. 줄어들고 늘어나고 뭔가 규칙이 있는 것 같은데, 자, 우리 세 개 숫자가 연이어서 등차 수열로 이렇게 쫙 3명이 한 묶음이 됐어요. 이럴 때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양쪽에 2개 항을 더해서 2로 나누면은 가운데 항이 된다. 보세요. 3은 얘네 둘, 가장자리에 있는 두 놈을 더해서 반 나눈 거예요. 마찬가지로 7은 10 더하기 4, 14를 반으로 나눈 거고, 5는 2 더하기 8을 반으로 나눈 겁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자, 우리가 여기서 따질 수 있는 거는 평균이라는 의미랑도 굉장히 비슷해요. 평균. 자, 세수가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 간격이 똑같은 등차 수열을 이룰 때 이 B, 중간에 껴있는 놈을 자, 양쪽 가장자리에 있는 A와 C의 등차 중항이라고 합니다. 등차 수열에서 중간에 있는 항이다 라는 의미예요. 그죠? 자, 그리고 다음에 관계식이 성립한다. 즉, B는, 중간에 있는 B는 양쪽 2개 더한 거를 반으로 나눴다. 자, 여러분들도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성적 더해서 반 나눈 게 이렇게 뭐 평균이 나오듯이 자, 등차 중항도 역시 양쪽 둘을 더해서 반으로 나눴다라는 거예요. 등차 중항. 등차 수열에서 중간에 있는 항이다라는 의미. 자, 마지막 예를 들고 이 수업을 끝내겠습니다. 자, 세수 17, x 29가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룰 때 라는 말이 있어요. 이때 등차 중항 x 구해보자. 자, 여러분들 이 문제에서 수열이 3개가 나와 있을 때 등차라는 말이 없으면은 여러분들 함부로 막 둘 더해서 반으로 나누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등차 수열이다 라는 규칙이 있기 때문에 x는 등차 중항은 자, 양쪽 사이드에 있는 2명을 2개를 반으로 나눴다 더해서 자,
자, 17 더하기 29 해보세요. 17 더하기 19. 얼마입니까? 46이 되겠죠? 그죠? 자, 반으로 나누면은 23이 나와요. 한번 검토해 보세요, 여러분. 60 늘어나는구나. 등차 수열 맞죠? 예, 중간에 있는 값이 많네요. 자, 이렇게 해서 등차 수열에서 등차 중항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